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어렵게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 매일 밤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조차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하고 지방은 아예 거래가 멈춘 곳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최고점에서 산 건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깡통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손절매해야 하나? 특히 작년에 패닉바잉으로 급하게 매수하신 분들은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부동산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린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취해야 할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였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왜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이 향후 10년 부동산 투자의 승부처가 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절실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위기 속 숨은 기회 포착법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기 진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동성 경색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유동성의 바다였습니다. 기준금리 0.5% 시대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을 늘렸고 LTV 70%, DTI 60%까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동원한 영끌이 미담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기준금리가 2.5%를 넘어서고 DSR 40% 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이 과거에는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2억 원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금융권 대출까지 막히면서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이자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거래가 멈추고 거래가 없으니 가격 발견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집단 공포 심리의 확산입니다.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심리 게임입니다. 2021년 상승장에서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FOMO의 어브 미싱 아우트 심리가 지배했다면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더 떨어질 거야,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될 거야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를 통해 부정적 뉴스가 실시간으로 확산되면서 공포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유튜버들은 집값 50% 폭락, 부동산 대학살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공포를 부추기고 있죠. 문제는 이런 집단 심리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하락을 예상하면 실제로 하락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공포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처럼 극도의 공포가 지배할 때가 바닥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처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라는 말이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셋째는 인구 구조 변화와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장기적으로 더 큰 걱정은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가구 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분양된 아파트가 200만 호를 넘어서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이미 공실률이 20%를 넘는 곳도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특히 서울의 우량 입지는 수요가 탄탄합니다. 결국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실거주자와 투자자의 맞춤형 생존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실거주자를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실거주자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의 본질적 가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집값이 1억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이 누리는 주거의 질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작년 대비 재산세가 30% 이상 줄어든 곳도 많습니다. 두 번째, 대출 갈아타기의 적기입니다. 은행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하는 지금 금리 인하 협상력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p 이상 내린 은행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 고객에게는 1%p 이상 인하해주는 특판 상품도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의 좋은 시기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비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주방 리모델링, 화장실 공사를 지금 하면 2, 3년 전보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세요. 실거주 목적이라도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후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IMF 금융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상승했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면 지금의 하락은 작은 파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투자자를 위한 위기 관리 전략입니다. 갭 투자자 여러분에게 지금은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월세 수입, 대출 이자, 관리비, 세금을 모두 계산해 매달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엑셀로 관리하면서 6개월, 1년 후 현금 상황을 예측해 보세요. 두 번째, 전세 만기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물건은 미리 세입자와 재계약 협상을 시작하세요. 전세금을 1-20% 낮추더라도 공실보다는 낫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도 고려하세요.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세요.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입지가 좋은 물건을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지방 외곽이나 신도시 끝자락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세요.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보험 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필요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세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임의 매각이 유리합니다. 감정가의 80% 수준이라도 자진 매각하는 것이 강제 처분보다 손실이 적습니다. 여섯 번째, 절세 전략을 활용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손실이 발생한 물건을 먼저 처분해 세금을 줄이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실전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닥 신호를 읽는 방법입니다. 시장 바닥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신호는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극도로 위축된 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2,000건 수준인데 이것이 3,000건을 넘어서면 회복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이 부동산 붕괴를 대서특필할 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비관적일 때가 바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언론이 부동산 폭락을 외칠 때가 바닥이었죠. 세 번째,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화할 때입니다. 이미 LTV 완화, 생애 최초 특례 확대, 취득세 감면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사 부도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현재 중소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되면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세 가율이 50% 아래로 떨어질 때입니다.
이 정도면 추가 하락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여섯 번째, 미분양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이 7만 호를 넘었는데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장 회복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외국인 매수가 늘어날 때입니다. 환율 효과와 함께 저점 매수를 노리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닥 신호입니다. 둘째는 기회를 포착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급매물을 찾아라. 법원 경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니 꾸준히 모니터링하세요. 은행 공매는 온비드, 지지옥션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개인 급매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관심 지역 중개사무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물건들이 간혹 나옵니다. 두 번째, 미분양 아파트를 노려라.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으로 파격 할인과 옵션을 제공합니다. 최근 경기도 모 신도시 미분양은 분양가의 15% 할인에 전매 제한 해제, 취득세 대납까지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역세권과 학군을 집중 공략하라. 불황에도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회복도 빠릅니다. 특히 GTX 역세권 강남 8학군 인근은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반등도 빠를 것입니다. 네 번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주목하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금 동원력을 최대화하라. 현금이 왕인 시대입니다. 적금, 펀드, 주식을 정리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세요. 현금 보유자는 협상력이 막강합니다. 여섯 번째,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부동산 중개업자, 경매 전문가, 금융 전문가와 관계를 만들어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세요. 좋은 매물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각자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생존 전략,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위기의 한자는 위험할 위와 기회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지금의 위험을 잘 관리하면서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기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입니다. 부동산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 레이스는 계속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철저한 준비로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머지않아 찾아올 봄날에 활짝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이 부동산 위기 극복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